자, 오늘 1부에서는 두 분의 변호사님 모시고 특검과 주요 재판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입담, 재미와 의미를 다 잡는 분이시죠. 네.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까? 네. 다음은 범정부 검찰개혁 TF에서도 활약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야말로 뇌생남, 그러면서도 엉뚱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아니, 소개 멘트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개 멘트를. 제가 네.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뇌생남 김필성. 제가 평소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 분이 오늘 나오셔가지고요. 예, 제가 특별히 소개 멘트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또 정말 네. 개그우먼인가 변호사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입담이 좋으시고 아닙니다. 정말 네. 너무 재밌게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요. 우리 그 김필성 변호사님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TF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어디 커피숍을 갔다가 딱 나오는데 네.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컴퓨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딱 봤더니 김필성 변호사님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컴퓨터를 막 하고 계신데 옷을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락의 효능이라고 네. 써 있는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락의- 맞습니다. 락 페스티벌? 그러니까 저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페스티벌에서 이제 한정 발매됐던 건데요. 네. 아직 재고가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늦게 구해서 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락의 효능 해가지고 뭐죠, 네. 뭐 스트레스가 해소된 막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뭐 그런 뒤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어요? 네. 부작용이 뭐예요? 부작용 뭐였더라? 어쨌든 음악 듣느라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좀 오타쿠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이런 것이 엉뚱한 매력인 아닙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내란 특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동기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게이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가 된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사를 받고 있던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경에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그 텔레그램을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의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당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빠르게 그 김건희에 대해서 전담 팀을 꾸려서 빠르게 좀 수사를 하겠다. 이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뭐야라고 김건희가 놀랬겠죠. 네. 그러자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정기 인사도 아닌데 인사권을 단행해서 맞습니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네. 좌천성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좌천성 승진이라고 자천성 승진. 네. 좌천성 승진이라고 하면서 보내버리고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다 전국적으로 네, 흩어놓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이때 당시 인사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7초인가요? 6초, 6초인가요? 7초. 네. 이번 검찰 인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7초까지 딱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내 수사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검찰들이 이제 불려가서 검사가 맞아. 불려가서 콜검. 예, 조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앉아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휴대폰 다 뺏기고. 그때 이제 이원석이 나는 보고받지 못한 나를 뭐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네. 이런 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활동을 좀 멈칫했던 김건희가 153일 만인가 158일 만인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그때 막 보도도 막 됐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김건희가 V0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아니 민간인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내 수사는 아니 다른 그렇죠.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네. 뭐 검찰총장보다도 더한 맞아요. 아주 직접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대통령. 장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보다 저는 한 수 위다. 네. 거의 피의자인 김건희에게 수사 지휘를 받고 실시간으로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놀랍진 않습니다. 놀랍진 않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사람들 아마 꽤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정황상 놀랍진 않은데 네. 사실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바라보면 지금 그 최근에도 이제 검사들이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네. 검사들이 몇몇 자기들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집단 행동하고 네. 그다음에 뭐 무슨 검사 회의인지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자기들 사설망 이거를 열심히 이프로스죠. 이프로스 내용을 열심히 보도도 해주고 하는데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저기 뭐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상황 정황을 이렇게 숨기지 못할 정도였으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그때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도 뭐 이게 좀 터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별 얘기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너무 조용하. 이게 사실은 이거야말로 검사들 입장에서 들고 일어나야죠. 정말 제대로 된 수사라면 맞아요. 들고 일어나야 되고 네. 당시에 시끄러웠어야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양심 선언이나 또는 뭐 비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장담하고는 안 나올 겁니다. 야,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예측할 만한 이런 일이었다는 거 사실 이거 듣고 놀라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 이게 단순히 뭐 이런 김건희 일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 그리고 현재직은 검찰 조직과 수사 조직 뭐 수사 방식 이런 시스템 자체가 누구든지 사실 뭐 이게 그 전에 최순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이런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그런 똑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은 현재직은 검찰 조직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발하거나 아니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들이 집단 항명하고 했던 게 뭐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항소를 포기한 거냐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인데 그거 노만석이 그 말을 그런 노만석 검찰 대행이 말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뭐 고려를 했다. 법무부와 용산의 관계를 다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뭐 집단 항명을 하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던 대놓고.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대통령실에 누구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맞아. 직책 없는 네. V0니까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건가요? 도대체 뭔가요? 이게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하면 안 돼요. 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에게 그 수사 어떻게 됐어? 야 그거 수사 어떻게 수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근데 김건희가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함부로 내릴 수가 있는지 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수사에 이제 게시되는 것들이 내란 특검에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의 어떤 게이트 이런 비리가 그 내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과연 동기만 됐을까? 동기만 됐을까요?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김건희가 과연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까? 모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상상할 없잖아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 챙겼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다 해왔는데 네.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든지 정확하게 증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계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였을 한 명이 바로 V0 아닙니까? 아니 계엄 말고 대선 때도 가장 바쁘게 맞아요. 막 온 사람한테 답장 보내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말한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맞아. 아이 미친 거 아니냐. 잠 좀 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정도로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비아폰까지 쓰면서 이 비아폰 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비아폰을 주고받았던 그런 게 왜 김건희의 비아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 심증은 다 있잖아요. 계엄의 시작과 끝이라고 봅니다. 네, 설마 계엄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되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이걸 또 그대로 김건희에게 전달했던 그런 정황도 새롭게 포착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놀랍지 않고 놀랍지 않다. 네. 놀랍지 않다는 게 사실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리고 명태균 수사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네. 이제 이게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최상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왜 지금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특검 시작한 지 5달 다 됐어요. 이제 네.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 김건희하고 내용들도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눈중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 받았다고 해요. 기본 네, 자료들을. 이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왜 특검에 대해서 받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관이기 때문에 이걸 압수수색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 계속 제대로 이거 수사를 하고 있나? 특히 검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 예, 끝까지 몰라서 이제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놀랍지 않다는 것은 제일 먼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이게 뭐 기초 자료들이 언제 압수수색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초창기에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끝까지 밀리다 다 돼가지고 그걸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란 특검에서는 김건희가 직접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뭐 받아다가 할 생각 뭐 어쨌든 간에 아니면 그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자신들은 어쨌든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한덕수 뭐 이렇게 착착착 하고 있는데 김건희 관련돼서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왜 저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지?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구성원들 중에 파견 검사들이 네.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수사를 당초 담당했던 검사들이 네. 있었고 그 검사들이 좀 태업을 하고 있다. 네. 오히려 태업을 넘어서서 김건희 특검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은 돌아갔다고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 검사들이 그렇게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 우리 돌려보내 달라 그런 얘기 했고 그래서 일부가 뭐 정확하게까지 그 뒤로 뭐 후속 보도가 다 있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 증거를 내란 특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뭐 보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네. 있던 증거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를 지금 기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판 절차가 지금 왜 여기까지 못 갔는지도 의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 김건희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네. 사실 김건희는 처벌해도 됩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안 한 이유는 김건희와 연결된 국무위원들하고 네. 이 국무위원들이 걸리고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이 걸리면은 바로 검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조직 지키려고. 예, 자기 조직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누군가 이게 언론인도 그렇고 누군가 계속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묻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박성재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이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부 다 불기소 풀어주고 그다음 이런 명품백 사건에서도 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 특검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수본. 네, 국수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장 청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권을 딱 틀어지고 이 수사를 또 막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관련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국수본 이걸 받을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네. 관심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사실 특히 이제 강제수사 관련해 가지고 검사들이 이거를 틀어막고 잘 안 할 가능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공수처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 요거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곧 이제 박 전 장관을 소환하겠다고 하는데요. 요걸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까요?
지금 뭐 이번에 새롭게 또 청구를 네네.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또 어떤 신박하게 사유로 박성재를 또 풀어주고 기각시킬지. 이제 하늘지 그게 오히려 주목돼요. 아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든 청구를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하든 영장을 무조건 기각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어디 네. 하려면 해봐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자료가 좀 더 나오면 또 이제 구속영장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 제대로 수사만 나옵니다. 제 경험상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슷한 사건을 해본 그 관련해서 해본 적도 있어서 제대로 압수수색하면은 대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대검찰청 그러니까 그런 사정기관 수사기관들은 수사에 객체가 돼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객체가 돼본 적이 없어서 네.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잘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럴 수 문제는 있겠네. 뭐냐면 네. 제대로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제가 기록을 봤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 박선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화살이 전부 법원에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구속의 기초가 되는 기본 수사를 엉망을 해놨으면 발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정황상 검사들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검사 출신 수사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박성재를 봐줄 생각이어서 네. 수사를 엉망을 해놨으면 전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조서나 이런 것들을 엉망으로 받아놨으면 네. 이거를 그리고 구속영장 하면은 풀어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정황상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제가 방송 처음에 무료 방송 나갔을 때도 검사가 너무 많다. 네. 특히 특검보에서는 전무 검사다. 그러니까 실무 이제 지휘하는 전무 검사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지 그리고 검찰을 끊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끊어야 되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지가 관건이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밀어놓다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제대로 수사를 하고 넘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오늘 이제 나오는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특검 수사가 제대로 돼서 들어갈까? 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이게 지금 영장을 얘기했지만 수사를 엉망으로 하면 무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됐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김건희 게이트와 계엄의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수사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사용했던 비아폰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비아폰이란 얘기가 나오고 비아폰이 뭐 노사원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을 때 각자 그 내란의 역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일명 내란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김건희도 비아폰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통화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 나오는지 네. 좀 그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와 그 내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영이 진술했다시피 막 모든 게 뭐 구두로 전달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김건희는 구두도 하지만 네.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김건희의 그 어떤 그 전화뿐만 아니라 비아폰까지도 수사가 돼야 되지 않나? 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의 그 내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더 밝히려고 하진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김건희 내란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 비화폰에 대해서 비화폰. 좀 더 수사가 되어야 네.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사실 뭐 보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둘 다 제대로 해야죠. 네. 이게 수사 인력이 제한돼 있어서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김건희 게이트 특검 따로 있고요. 내란 특검 따로 있어요. 네. 특검이 각 케이스 각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에서 다 저기 특검이 있는데 자기 수사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수사 어느 쪽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수사가 특히 이제 김건희 그다음에 행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현직 검사 입장으로 거기 간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이제까지 수사 잘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슈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이라도 수사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게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거나 이제 해서 이후에 간다 이제 저기 뭐 국수본이 넘겨받게 되면 수사 제대로 했는지도 사실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특검 뭐 2일을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쉽지 또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요. 네. 12월 중순 그러니까 가장 길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팀이 뭐 1월 김건희 특검 언제까지인가? 같은데요. 네. 네. 최혜병 특검 더 연장시키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나면은 이게 뭐지? 음.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 국수본이 이 사건을 다 받는다고 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국수본에서 과연 특검 특히 뭐 파견 검사들이 뭐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 수사 잘못됐네라고 이렇게 특집 그면서 마치 빨간 할수 펜으로 있을지.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 특검 얘기를 한쪽에서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뭐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기 특검 얘기를 하는 것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수사를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공판만 열심히 하면 지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기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12월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한 달 만에 이게 마무리가 되기가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 내란 하고 이제 학 때부터 뭐 아는 정치인들이나 뭐 주변에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몰아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끝을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런 쪽으로 초점에 가고 있는데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해서 석방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석방돼도 처벌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석방되면 안 돼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석방을 네, 하자는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게 중요도가 더 거기에 있다는 네. 거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의뢰인들이 막 마음 조급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빨리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얼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급하게 맞는 하지 말이죠. 마시라.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최장으로 6개월 이상 하기는 실무상 뭐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말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둔 다음에 특검을 제대로 짜서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특검에 대해서 다들 막 정치적 이슈로 확 하고 하니까 급하게 진행돼서 사실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뭐 이제 국민들은 수사 이제까지 했으니까 빨리 처벌해야지에만 대해만 관심이 있지. 네. 지금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정황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 2기 특검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시간이 더 갈 수도 있고 뭐 1년 2년 더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사건이라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언론도 그렇고 뭐 내년 1월에 나야 될 것처럼 내년 1월에 무죄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요.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기 특검도 그렇고요. 아니면 국수본이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1월 달부터는 누가 수사를 해나갈지 이걸 네. 이어나갈지에 네.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세력이 여전히 활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자들이 법정에서만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 네. 이제 감치 집행이 이제 정지가 돼서 필요한 날 네. 그날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날 뭐 아예 최고의 그 슈퍼챗을 맞습니다. 뭐 유튜브 기능에서 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슈퍼챗을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그런 현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는 아예 진짜 유튜버로 그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치인으로 이 사람은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인기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얻고 있다라는 네. 그런 자기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도취돼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또 유튜브를 방송을 하려면은 네. 던져줘야 되지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제는 이제 그 재판부를 향해서 뭐 자배석, 우배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 다 해서 뭐 위자료 청구했다. 맞아요. 이런 거 매일매일 이슈를 해야 돼요. 네. 자신들이 공수처에 고발했다. 뭐 해가지고 근데 공수처는 자기들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보다 못한 법원 행정처에서 고발을 고발을 했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가서 실질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대한변협, 서울변회라고 생각해요. 네. 징계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가장 빠른 조치는 징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역사상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박근혜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좀 소란스럽게 했고 고성을 네네. 했다 이 정도인데 이렇게 욕설까지 하고 네. 그 법정을 나와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전혀 아닌 아니죠. 상황에서 네네. 법정 소란을 계속 일으키고 뭐 방청석에서 벨이 울리니까 그 소리가 좋으니까 좀 봐줍시다. 맞아요. 예. 벨소리 노래가 좋으니까 좀 봐줍시다. 이하상 변호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가능합니까? 이런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저는 당장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그냥 퇴정당하는 변호사까지는 봤어도 감치당하는 변호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오죽이나 심했으면 감치까지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별로 얘기가 안 되는데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이요.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재판인가요? 재판이 몇 개가 있어요? 대장동. 대장동 사건. 예, 예. 네. 그래서 한동안 저하고 만날 보셨던 분인데. 네네. 제가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조용하거든요. 네. 좀 보도되고 있는데 뭐 조용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제 대표 이재명 대표 그치. 사건에서 네. 이런 짓을 해서 네, 네. 이진관 부장이 아마 잡아 넣겠죠. 저도 네.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재명 변호인 법원 법원 아마 조중동에서 일면으로 다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확신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거의 뭐 사형에 처할 정도의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지금 보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네. 저는 진짜 말 하나 다 조심했거든요. 이제 혹시 뭐 어떻게 또트려 잡을지 몰라서.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고. 네. 그동안 이제 이른바 법적 카르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 이런 각 주체들의 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했구나. 그리고 사실 전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제가 했으면 아마 난도질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예,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단 네. 법원행정처가 네. 법정 모독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는 서울변협 아니고 대한변협 둘 다 에서 요청을 할 수 한 거. 있나요? 둘 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서울변회랑 대한변협에 둘 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서 어쨌든 소속은 서울변회니까 서울변회에서 할 수도 있고 대한변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재심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가 하는 법무부가 건데 하죠. 중요한 거는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이 그 김필성 변호사님이랑은 방송이 아니라 끝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재판장이 그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 언급을 하는 게 감치 재판 중에도 권모라는 자가 네. 해보자는 거냐 네. 공수처에서 그래서 봅시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했다. 감치 재판 중에서도 네. 이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자들의 신병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한 거는 서울 구치소 그러니까 구치소 쪽에서 요구하는 그 주민등록번호. 특정 네. 요건을 다시 적법 조치를 통해서 갖춰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 사람들의 신병이 특정이 안 됐다고 요구한 거냐면 구치소에서 요구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안 하던데 서울 구치소는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맞죠. 네. 아니 저는 어저께 뭐 다른 이제 검사 출신 뭐 김영남 의원 전 의원이랑도 방송을 했지만 검사가 신병지휘를 해가지고 네. 구치소에 넘겼어요. 근데 신병을 넘겼는데 검사한테 구치소에서 검사님, 아유 주민번호 특정 안 됐잖아요. 아유 이 사람은 이름이 특정이 안 됐네요. 검사님,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님 이거 보완 좀 해주세요. 에이 검사님 이거 우리가 못 봤지.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반응이 한 건이라도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상상이 가능하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법원에서 그 동일성, 특정을 요구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 상태가 될까 봐. 될까봐 그런 위험이 있어서 특정을 요구하는 건데 법정에서 현행범처럼 잡아다가 딱 넘겼잖아요. 그대로 넘겼잖아요. 네. 동일성을 해야지 않잖아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헷갈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CCTV도 다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치소에서 그런 특정에 대한 요건을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완해달라고 하자 구치소가 안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집행 정지를 한 거죠. 네.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법무부에서 이 부분 시정해야 된다. 네. 그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거 네. 김부상 변호사님이 또 얘기를 주셨던 부분도 있고. 얘가 이게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할 때 주로 얘기되는 게 수사하고 공소제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세 번째 권한이 형집행권이에요. 네.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법무부 구조상 교정국, 그러니까 이걸 하는 뭐 형집행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 검찰국하고는 검찰은 이제 분리돼 있지만 조직상으로는 형집행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종속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속돼 있기 때문에 구치소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검사 눈치를 보지 법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검사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 역시 시스템의 문제예요. 네. 검사는 무섭지만 사법부는 무섭지 않다. 이게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맞- 사법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지휘하는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죠. 그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오늘 그 나온 결과가 거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집행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개혁 얘기할 때도 별로 논의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도 분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형집행에 대해서 사법부에 지금 이제 헌법 구조상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적어도 검사와 분리된 그래서 교정국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이정관 재판관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다음부터는 아예 현행법으로 경찰에게 인계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게 얘기했죠. 법원에서 뭐 감치 네. 결정을 내려봤자 집행 문제로 이게 안 된다면은 그냥 경찰에게 넘기는 게 낫겠다. 신경을. 네. 그럼 경찰은 그냥 아유 안 되잖아요. 하면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그런 그런 방법까지 써야 되냐? 얘기까지. 저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감치 명령이 지금 집행 정지지 다시 집행이 될 거거든요. 네. 재집행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감치 명령 조서에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상착의 인상착의 특정을 다 했거든요. 들어갔죠.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풀어줍니까? 말도 네. 안 됩니다.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할민님께서 서울구치소 소장이 이상하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은 조용하나라고 하셨고요. 익산 오빠님께서도 법무부 장관은 각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10시, 오늘 일정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10시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로 첫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양평 군수 시절에 김건희 일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인데요. 이 영상은 또 오마이TV 다른 채널로 또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10시에 내란 방조범 한덕수의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검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경 정도에 선고를 할 것 같은데요. 늦게 시작한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선고가 되는 건데 이 속도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아니, 속도가 정상적인 맞다.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법원이 요청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더 이제 중요 임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다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 추가로 부르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오늘 결심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한덕수 피고인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네. 한덕수가 자신이 검찰에서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던 네, 진술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인정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번 재판정에서 교묘하게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판검사가 제가 그 수사했던 검사인데 맞아요. 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진술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는 자신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실조차 지금 와서는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CCTV도 보여주고 하니까 추측했던 거라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법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검찰에서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방조로 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막상 이제 특검 조사했던 검사들에게까지도 물먹이는 이런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구형량이 당초에 계획했던 뭐 공판 카드에 뭐 적었던 구형량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곧 이제 결심하면서 네네. 검찰이 구형하겠지만, 네. 그러니까요. 한 전 총리가 거의 선택적 기억 상실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쪽지 받은 것 이런 네.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전부 기억 안 난다. 기억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본인한테 유리한 것도 기억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저 정도로 뻔뻔해야지. 아, 그쵸. 아무 뭐 솔직히 변호사 자격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장으로부터 18억인가요? 뭐 그 정도 받을 받고 수 그렇구나. 있는 건가? 정말 뻔뻔해야 돼. 왜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런 어떤 자정 자격이라는 게 한 번쯤은 머릿속에 있는데 양심이 있는 거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 뻔뻔해야지 저렇게 오랫동안 끈덕지게 그렇죠. 살아남는구나. 네. 살아남았구나. 네. 아, 자, 그리고 어떻게 보시나요? 김필성 변호사님은 혹시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연결이 되는데 한독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얼마나 됐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제 한독수가 기소된 거는 특검 뭐 이쪽 초기잖아요. 지금 네, 이제 네, 이제 그렇죠. 와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도 이제 수사하기 시작을 한다면 한독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됐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네. 구형을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수사가 만약에 미흡한 게 있거나 조서가 좀 이상하게 조서가 된 게 있다면 검사가 상당 부분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 특검에 있는 검사들 안 믿습니다. 다시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구형은 제대로 할까요? 구형도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사실 얼마 전부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와서 뭐 저기 그동안 수사가 안 되다 이제 와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면서 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경험이 있어 그런데요. 네. 그 저기 국정농단 특검 때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엄청 수사 잘한다 뭐 이렇게 막 무슨 그 박영수 특검이 그때 막 거의 구미적 수사가 되고 했었는데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특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걱정을 했어요. 수사 엉망이다 지금. 아, 특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 아. 검사 아닌 사람들 네, 제가 네. 아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엉망이다.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특검 수사하는 입장에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결국은 박영수 특검이 이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박영수 특검이 잘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 다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특검 시작할 때 그 걱정을 했던 건데 뭐 어쩌냐 이제 저한테 한독수 구형을 물어보셨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한독수에 대해서 중하게 구형이 되어야죠. 네. 중요인모 종사자로 봐야 될 거고 네. 중요인모 종사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중하게 선고가 구형되는 게 맞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이제 이게 한독수가 뭐 구속영장도 기각된 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1심 재판이 다른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사실은 이제 한덕수에 대한 지금 판결은 정상적인 속도로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가 물론 뭐 계엄 이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것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진 않았다가 그 계엄 전후해서 이제 관여한 것처럼 나온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밝혀진 건. 그러니까 그런 내용대로라면 수사할 게 많지 않고 공소 사실 자체도 사실 판단할 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게 뭐 급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시 그 국무회의 상황이나 뭐 어떤 국무위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네, 어쨌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을 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두 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초기에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게 아니라 이거를 네.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은 뭐
지금 우려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제 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뭐 저쪽에서 위헌 시비가 난다고 하니까 네. 계속 뭐 여러 가지를 양보하면서 결국에는 이 법관 추천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회장 뭐 이런 사람은 하거든요. 네. 대한변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어떤 목소리도 없잖아요. 변호사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든지 공식 입장도 없고 네. 징계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계엄 내란 전에 그 김건희 특검을 처음에 하자고 하면서 그 특검 추천을 조희대가 하자라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 특검을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도 이 누가 재판관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거를 네. 추천을 누구한테 주느냐 네. 이런 부분도 더 막 양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왜 국회 추천권 없애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회에서 네. 추천하는 걸로 원안대로 그게 사실 원안이었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1심은 거의 근데 다 어쨌든 끝나가니까.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당위보다도 이거를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해서 아무리 빨라도 뭐 항소심부터가 아니겠는가. 네. 이제 그런 거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 네, 같습니다. 네. 2심부터 적용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죠. 사실은 늦었다. 그 이제 1심 재판에서 기본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사실관계 판단은 1심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이거를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하면 이제 2심에서 하는 게 돼서 1심 재판 결과를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되었든 어느 정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할 거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공격들이 많았고요. 검사와는 달리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규정들 헌법상 규정들을 위배하지 않은 그런 재판부 방식을 고민했어야 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사실 그런 헌법적 문제보다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가 더 컸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거는 늦은 감이 좀 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늦은 감이 있다. 두 분께서는 1심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더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죠. 해야 된다. 네. 그 1심 결과가 그렇죠. 어떻든지 그렇죠. 간에. 1심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가야 건 너무 된다. 당연하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4대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이 사법부 신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네. 심지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제일 1위가 검찰입니다. 네. 그다음 바로 위가 법원이에요. 지금 그 정도 네. 수준입니다. 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법원장 중에서 네. 최하위 맞습니다. 22%인가요? 21%. 21%를 받았어요. 네, 100점 만점에 21점. 예, 네. 21점 그런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받을 수가 있나 싶. 어. 아니 심지어 법원 노조에서도 막상 결과를 보니 조희대 법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생각보다 점수가 높더라. 네. 어떤 경우에도 진짜 생각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조희대에 대해서만큼은 21점이라는 거예요. 21점이라는 점수를 보고 와 이게 현실이구나. 아니 법원 노조에서는 몇 번이나 조희대 그만두라는 얘기를 벌써 성명으로 발표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이 법원 행정처 죄송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네.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 관련돼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처리 사건 5년간 금지 이런 네, 당원도 네. 있고요. 뭐 법관 징계 실질화 네, 해서 실질화도 2년까지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비토권도 법원장 할 때 비토권도 뭐 있을 법관 회의에 주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한 만큼 좀 개혁안이라는 거는 오래 끌면 끌수록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네. 개혁 외치는 사람도 그렇고 네. 개혁당하지 않으려는 그 기관 측에서도 그렇고 너무
시간은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된 내용이었었고 네. 사실은 이게 질질 끌수록 저는 그 법원 그 개혁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시간만 벌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이 마련이 되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저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개혁안이 약해 많이. 부족하다. 많이 네네네. 약하고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뭐 저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물론적인 원칙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면 생각만큼 헌법이나 이런 데 내용들이 엄격하게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사란 단어 자체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고 검사. 예, 검사란 말. 영장 청구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뭐 하면 다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헌법에 대해서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 모르고 정말 모르고 그러면 법조인 자격이 없는 거지만 호도하는 건지 호도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대해서도 헌법적 규정들이 있지만 그 규정들이 충분히 그 규정들 안에서 좀 더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법조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법조인들이라서 그런지 갖고 있는 이런 그 저기 사고방식이나 이런 편견을 못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사실 이제 제일 처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제일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잠깐 이제 초안 얘기 나왔을 때 관여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법원 행정처 문제일 텐데요. 네네. 법원 행정처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또 위헌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 이제 방송하는 것 때문에 다시 헌법에 법원 읽어봤거든요. 네. 법원 행정처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없어요. 만들어도 돼요. 네. 만들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자기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면 다 위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뭐 지금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한 아닌 느낌이 들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개혁 피로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다 이슈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네. 네. 일단 이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일단 해볼게요. 네, 그렇게 빠르게. 생각이 됩니다. 좀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빠르고 강하게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이야기 한번 좀 네. 김건희 특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휴대폰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의 파일을 확보를 하고 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은 이 여론조사 6건의 파일에 대해서 발신자를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오세훈은 카톡을 안 본다. 카톡을 안 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카톡을 예. 안 본다는 거예요. 네. 누가 보냈든지 간에 일자 없어졌는지 아, 봐야지 뭐. 그러면. 하여간 뭐 다 너무나 많이 보내서 자신은 그 카톡을 일일이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 좀 모른다. 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또 어제는 또 김한정, 강철원이 나와서 또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김한정도 이제 본인이 내가 내 돈 내고 여론조사 결과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재밌는 거는 김한정 씨의 육성은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네, 강혜경 네. 씨와의 통화에서 네. 명태균이 오세훈한테 이번 서울시장 꿈은 접고 대통령 다음 대선 후보로 나가시라라고 네. 하니까 오세훈이 너무나 들떠서 나를 대선 후보로 봐주는 사람. 네. 그러니까 김한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네, 이렇게 맞아, 얘기를 맞아. 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네. 그러면서 자기는 몸을 딱 도사리면서 자기 보러 만나라고. 그러니까 네. 오세훈 자기는 몸을 도사리고 그다음에 김한정 본인에게 만나라고 해서 자기가 그래서 명태균이랑 얽힌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네. 그럼 김한정이 이미 뭐 육성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됐고 이런 게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내가 내 돈 주고 여론조사를 받아봤다 이런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네, 뭐 부인한다고 지금 와서 그동안 했던 말과 네. 그동안 했던 서로 간에 연락했던 것들 그 강철원 전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이 명태균과 소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굳이 언론에 나와서 물어보면은 이제 뭐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어쨌든 곧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세훈에 네. 대해서는 네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네좀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은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기소를 하고 재판을 가고 확정이 되고 이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너무 많이 걸려요. 걸리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오세훈이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점 네. 그리고 현재 이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카드로 뭐 종묘에 높은 건물을 145m 짜리 예, 건물을 지어서 네. 뭐 재건축 이런데 활기를 좀 띠게 불어넣겠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끝까지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려고 할 건데 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 특검에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뭐 브리핑을 할 게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리로 했다, 대납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나오던 거였고 사실 수사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 성심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엄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뭐 이게 뭐 저기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제기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이제까지 지연됐다가 이제 진행되는 것도 웃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나는 카톡을 안 본다라는 말은 좀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제가 카톡을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카톡을 안 써요. 기본적으로 잘 안 씁니다. 원래 안 다른 씁니다. 메신저를 네, 쓰시는 다른 거죠? 메신저를 네, 주로 네. 쓰고요. 네. 그러니까 카톡은 그래서 제가 카톡을 깐 지가 얼마 안 돼요. 깔려 있긴 한데 왜냐면 업무상 너무 카톡을 원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업무상만 쓰기 때문에 카톡을 그냥 안 보는 입장에서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이게 이렇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혐의가 저기 비공표 여론조사를 13회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돈이 3,300만 원이 걸려 있으면 안 보던 카톡도 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3,300만 원 줬다. 근데 3,300만 원 준 결과를 자기 카톡으로 왔다는 건데 내가 이걸 카톡으로 잘 안 보니까 얼마나 이분이 돈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변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이게 보도가 되고 어쩌면 이게 법원에서 먹힐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카톡을 안 봤다라고 하면 만약에 일자가 안 없어졌으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확인하십시오.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 300만 원 받았는데. 그렇죠. 예, 네. 뭐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큰 돈이라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누구에게나 큰 돈이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인데 네. 그거를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구속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소는 될 거라고 보시죠. 뭐 지금 여기서 불기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이 아니면 네. 뭐 구속영장을 시도해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장이고 막 그다음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방선거 가고 있고 아마 재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뭐 지금 구속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겠죠. 불기소 네.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네. 또 뭐 하실 아니 말씀 오세훈은 명태균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꿔요. 바꿨고. 뭐 안 만났다 아니다. 맞아요. 뭐 예. 언제까지 연락하고 끊었다. 네, 나는 네, 네. 연락 안 했다. 강철원 연락했다. 아니다. 내가 만난 적은 있는 것 같다. 근데 한 번인가. 그때 이후로 연락 끊었다.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는데 진술의 신빙성이 엄청 예. 떨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의 뭐 말이라는 거는 더 이상 믿어줄 게 아니다. 더 이상 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증거로만 오로지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오겠죠? 모르죠. 1심 결과. 그거 지금 아직 기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이제 됐죠. 그러네요. 네. 이제 기소되면 이제 기소되면 6월 3일이니까 또 그 예. 직전에는 예. 재판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재판부가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고 구속 사건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맞아요. 실제 시작은 3월 지나야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법원 1, 2월 인타철하고 뭐 이런 법원 사정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아니 구속 사건 처리 기간 6개월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속 사건 정말 정말 스피드로 하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런데 불구속 사건에서 어떻게 6개월에 끝나겠습니까? 이건 그쵸.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쨌든 그러면 내년 뭐 지방선거 전까지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서울시장에 출마하겠죠. 출마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